세상에서 토익을 가장 쉽게 강의하는 조성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사절 접속사 중에서 의문사절과 관련된 의문사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구는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가 붙어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구는 의문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붙어있는데 이 의문사구는 품사적으로 따지면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의문사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문사구는 목적어 자리에 주로 들어가서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의문사구에 이런 것들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what to do, how to solve 이런 식의 의문사구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목적어 자리에 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해석상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how to solve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when to start는 언제 출발해야 할지를 또는 언제 시작해야 할지를, 그 다음에 where to go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which one to choose from 이라고 되어 있는 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를, 그 다음에 whether or not은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는데요. to buy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이렇게 의문사구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문사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I don't know what to do 이렇게 써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때 what to do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었던 각각의 명사절 접속사가 앞에 뒤에 어떤 형태들이 나오느냐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 don't know what to do를 이제 의문사절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의문사구와 의문사절은 서로 바꿔서 쓸 수 있는데, 의문사절은 당연히 의문사로 시작하고 의문사 뒤쪽에 절이라고 했으니까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데 이 사이에 조동사 should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문사절도 마찬가지로 명사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주목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의문사구랑 바꿔서 잘 쓰는 편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사구를 의문사절로 한번 바꿔보면 천천히 해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십시오. 자, 의문사절이니까 의문사 쓰고요. 주어는 맨 앞에 있는 I를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should 쓰라고 했죠. should 쓰고요. should는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을 갖다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이 맞나 틀리나 지금부터 확인하는 작업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웠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what은 이름이 하나 더 있죠. 관계 대명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명사절 접속사 what이 의문 대명사도 있고 의문 형용사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관계 대명사니까 관계 대명사 what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박스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앞, 뒤에 어떤 형태들이 오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라고 얘기했으니까 박스 전체가 명사예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명사가 주목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있으면 뒤에 동사가 올 거고요. 보어 자리에 있으면 앞에 비동사가 있을 겁니다.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타동사나 전치사 뒤에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명사하고는 나란히 쓸 수 없다라는 부분 우리가 앞에서 학습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관계 대명사인데 이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서 what이 대명사예요 라는 부분인데, 대명사는 주목보 역할을 하죠. 그러면 what이 주어 역할이면 뒤에 주어가 빠지고 목적어 역할이면 목적어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what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
항상 빠지게 돼 있죠. 이런 문장을 우리가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what 앞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no라는 동사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사는 타동사죠. 그래서 타동사 뒤에 여기서처럼 타동사 뒤에 명사절 접속사 what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뒤쪽에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뒤쪽에 동사를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사는 타동사죠. 그러면 타동사니까 뒤에 명사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는 불완전한 문장이란 뜻이죠. 그러면 여기 what에 맞추어서 보면 타동사 뒤에 썼고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얘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what to do는 맞는 표현이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how to solve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에는 머릿속으로 암산이 잘 안 되니까 써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ow to solve는 의문사 구죠. 의문사 구는 의문사 절의 형태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how, 절이니까 주어 동사 써야 되는데 주어는 I 갖다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hould 써라. should 쓰고요. 그리고 동사 원형이 serve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표현 중에 how,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의문사 구인데 의문사 구는 명사절 접속사 중에서 의문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 중에서 의문사 how는 의문 부사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 놓고 명사절 접속사는 that과 if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앞 뒤에 오는 모양이 또는 형태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명사는 주목보 역할이니까 주어 자리에 있으면 뒤에 동사가 올 거고요. 보어 자리라면 비동사 뒤에 쓸 거고요. 목적어 자리면 타동사 뒤인데 지금 역시 앞에 타동사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지금 타동사가 앞에 온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전치사 뒤에 쓸 수 있고요. 명사고 나란히 못 쓴다 라는 부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이름 부사예요 라고 돼 있죠. 부사가 안타깝지만 생략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너 빼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어떤 문장이 온다? 완전한 문장이 온다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보면 solve라는 타동사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사는 타동사니까요.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하다? 명사, 목적어가 필요하네요. 없죠. 그러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how to solve만 쓰면 아, 얘는 틀린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올바르게 고치려면 뒤에 뭘 써주면 돼요? 목적어를 써줘야 맞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when to start를 한번 볼까요? when to start. 자, 의문사 구를 의문사 절의 형태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의문사 절로 바꾸면 when, 그 다음에 주어는 I죠. 여기 should 갖다 쓰시고요. 그리고 start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 작업을 한번 거칠 필요가 있겠죠. 자, when을 쓰고요. 명사절 접속사인데 명사절 접속사 중에서 when은 의문 부사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로 묶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이름이 명사예요. 그러면 주목보 자리에 들어가고 주어 자리에 있다면 뒤에 동사가 나올 거고요. 비동사 뒤에 있으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면 타동사, 지금 no가 타동사니까 계속 같은 자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치사 뒤에 쓸 수 있고 명사고 나란히 못 쓴다. 그죠? 자, 두 번째 이름이 의문 부사인데 부사만 떼서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when이 부사니까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빼도 된다. 뒤쪽에 어떤 문장이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when I should start라고 썼을 때
이 start는 자동사로 쓰면 출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자동사는 뒤에 아무것도 안 써도 괜찮죠. 왜냐하면 자동사는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지 않는 동사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동사로 썼을 때는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동사의 역할을 하면 시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시작해요, 관리를 시작해요, 공부를 시작해요 라고 한다면 뒤에 명사,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 스타트는 그때그때 자동사로 쓰면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지만 타동사로 쓰면 뒤에 명사, 목적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when to start는 자동사로 쓰면 맞는 내용이고 타동사로 쓰면 뒤에 목적어를 하나 붙여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ere to go를 한번 보죠. 자, where to go라는 의문사 구를 의문사 절로 바꿔봅시다. where 그대로 써주시고요. 주어는 나죠. 그리고 should 쓰고요. 동사 원형은 go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where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명사절 접속사 중에서 where은 의문 부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름이 명사니까 주목보 역할, 주어 역할이면 뒤에 동사 나올 거고요. 보어 역할이면 비동사 뒤에 쓸 거고요. 목적어 역할이면 타동사 뒤에 쓸 건데 지금 타동사 뒤에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쓸 수 있고 명사하고 나란히 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이 부사니까 문장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부사는 생략이 가능. 그러면 완전한 문장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where I should go가 완전한 문장인지만 살펴보면 되죠. go는 일반적으로 일형식 완전 자동사로 씁니다. 완전 자동사라는 건 주어하고 동사만 있으면 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뒤에 아무것도 필요 없죠. 필요 없어서 안 썼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군요.